5월 2일 데일리 OX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명령 개통의 원리. 명령 개통의 원리란 것은 명령 혹은 의사 전달이 반드시 각 계층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통로, 공식적 채널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키워드가 공식적인 통로, 공식적인 길, 채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뒤에는 지금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된다. 한 사람을 키워드입니다. 여러 명한테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명령을 받고 또 이제 그 명령 수행하고 보고하는 이제 그런 통일성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을 그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겁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분업과 조정의 원리가 있는데 미리 적어놨는데, 분화 혹은 분업의 원리는 분업, 부성화, 참모 조직, 기능 명시 이런 원리들이 있고, 통합 혹은 조정의 원리는 조정, 계층제, 집권화, 명령 통일, 명령 개통, 통솔 범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반드시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 두 문자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분부 참기, 분부를 참는다, 분부 참기. 그다음에 조개집 통통, 조개집을 열어보니 살이 통통하더라, 조개집 통통. 분업은 분부 참기, 조정은 조개집 통통.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 수직적 조정기제. 이 조정기제 문제가 은근히 나오는 주제입니다. 계층제, 규칙과 계획, 수직 정보 시스템이 있다. 일단 요거는 다 수직적 조정기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조정기제에는 수평적 조정기제와 수직적 조정기제가 있습니다. 자, 수평적 조정기제에는 정보 시스템, 직접 접촉, 그다음에 TF, 임시작업단,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팀 5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연결 기제에는 계층제, 그다음에 규칙과 계획, 계층지기의 추가, 수직 정보 시스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각각의 의미는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고, 사실 그 각각의 의미가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수평과 수직을 나누어서 각각의 무엇이 있는지 5가지, 4가지 이 두 문자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두 문자고, 다른 두 문자, 책에 다른 두 문자가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암기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수평은 정직한 임원이 매 팀마다 있다, 그래서 수평적이다. 수직은 우리 개를 하는데 거기 규칙이 있어, 가을 되면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수직적이다,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혼동이 안 되게 잘 요령껏 암기하시면 됩니다. 3번 연락 역할 담당자. 자, 연락 역할 담당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정 기제 중에 이 수평적 조정 기제 중에 직접 접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용어인데, 연락 역할 담당자라는 것은 이 부서 간의 수평적인 조정,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좀 원활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이 연락 역할 담당자와 그 프로젝트 매니저, 여기서 나오죠. 프로젝트 매니저. 얘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자, 연락 역할 담당자는 어떤 부서 내에, 이 부서들이 있으면 부서 내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부서 내에서. 그리고 권한을 받는데, 그것이 정말 특정한 공식 권한이 아니라 비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부서 안에서 이런 연락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예 별도로 정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하나의 정규 직위가 추가돼서 이 사람이 그런 수평적 조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공식적 권한이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공식적 권한입니다. 그리고 연락 역할 담당자는 부서 내에 존재를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별도로 부서 밖에 별도로 하나의 정규 직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하는 건 맞는데 공식적 권한이 아닙니다. 비공식입니다. 연락 역할 담당자는 비공식. 틀린 지문이고 4번 관료제에서는 법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한다 하고 맞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띄는 키워드만 보고 빠르게 정답을 체크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 감정을 고려했다. 이게 틀린 거죠. 근대적 관료제는 인간적 감정을 오히려 배제하는 비정의적, 비개인적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 능구렁이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간 이런 수식어에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5번 훈련된 무능. 자, 훈련된 무능이라는 것은 관료제에서 어떤 한두 가지 특정 지식 혹은 기술에 대한 훈련만 받고 또 거기에 규칙이나 법규에 아주 얽매임으로써 다른 어떤 변화라든지 변동되는 여러 환경, 조건 이런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경직성을 의미합니다. 경직성. 뒤에 나온 설명은 편협한 안목, 특수이익에 묶여 전체이익을 망각한다. 다른 의미입니다. 틀렸고, 자 뒤의 의미는 사실 책에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국지주의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국지주의라는 게 말 그대로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에 묶여 있고 안목이 좁다, 국지적이다.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무능이라는 말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훈련된 무능에서의 무능은 이런 경직성을 의미하고 관료의 승진에 있어서의 무능, 승진 무능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피터의 원리입니다. 피터의 원리는 관료직 규모가 커지면서 승진할 자리가 많아지고 능력이 없지만 자리가 있어서 운 좋게 타이밍 좋게 그 자리들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 무능한 사람들이 승진을 한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무능과 요 무능은 다르기 때문에 관료제의 병폐 중에 이 베블린의 훈련된 무능과 피터의 원리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